연습 문제 129번. 129번. 곡선이 이렇게 있다. 저 법선이야, 법선.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L가 Y축의 교점을 Q라고 할 때 P가 곡선상을 움직일 때 두 점 PQ 간의 거리를 뭐하라? 거리의 무수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129. 더 풉니다. y 이퀄 x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요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y과 x의 세제곱은 극대극소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t하고 t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보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야 얘. 여기가 수직이 되는 수직 그림이 좀 했어요. 수직. 얘가 뭐가 되는 법선이죠.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이거의 기울기가 3t의 제곱이니까 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t의 제곱분의 1이 된다. 법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 y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3t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간다. 되겠니? 오케이. 자, 314페이지에 129번, 314페이지 129번. 자, 되겠니?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하면 y는 그럼 마이너스 3t의 제곱분의 1의 x 그리고 전개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니? 플러스 안 없어지네. t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t분의 1 얘가 법선의 방정식이야. 여기에서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L과 Y축과의 교점이에요. L과 Y축과의 교점. 얘가 L이야. L과 Y축과의 교점에게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이퀄 뭐일 때? 0일 때가 저 점이 되겠죠.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니까 0하고 t의 세제곱 플러스 3t분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제 여기가 뭐라고 하자? Q 나눠놓는 거야. 되겠니? 여기가 P니까 P 다음에 Q 이렇게 넣어. 그럼 뭐가 되냐면 P하고 Q에 뭘 구하랴? 거기서 문제가 PQ가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가 얼마냐면 T의 세제곱이고 Q가 요거니까 여기 X를 0이라고 놓으니까 얘가 0하고 얼마가 돼요? T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니? 3t분의
두 점수의 거리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PQ의 제곱을 구해보자. 루트가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T의 제곱 플러스 3T분의 1의 뭐 제곱이 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9T의 제곱분의 이렇게 나요. 여기가 두 점수의 거리죠. 되겠나요? 오케이?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요 놈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그랬니? 최소값. 오케이? 여러분들이 산술 기하에 대한 강의를 이제 정주론 다음에 배우게 돼요. 산술 기하, 그 다음에 코우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것만 따로 또 한 10개 문제 배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쓰지만 봐. 이렇게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값? 최소값. 산술 기하를 쓰는 거야. 산술 기하. 되겠니? 여기다 일단 그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 적어 놓자. 이게 자주 나오니까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산술 기하를 여기다 쓸게요. 쓸 테니까 잘 보세요. 산술 기하, 산술 기하 평균. 산술하고 기하 평균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게 루트 뭐 a 이거에서 나온 거야.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이제 2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3개짜리 n개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걸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이게 저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얘가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되겠니? 얘가 뭐가 되니? 기하 평균이야. 산술 기하 평균에서 이 식을 만들어서 쓴다. 되겠니? 자, 하나 더 써.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3배 a 플러스 b 성분이 몇 개? 3개짜리 3개짜리. 얘는 얼마가 되냐면 세제곱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3개짜리야. 이제 저게 n개가 되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하는 게 국립대에서는 필요한 거고 국립대가 아니면 당연히 안 해도 되고 얘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에 3 a, b, c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봐라 2개니까 2에 여기 뭐가 돼요? 2 제곱근이 되는 거야. 있는 거야. 자 3개니까 3 곱하기 몇 제곱근이니? 3제곱. 여기 n개야. 여기가 n개야. 요 3이 뭘로 바뀌어? n. n개면 n으로 바뀌고 요게 또 뭘로 바뀌어? n제곱근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 2개, 3개, 4개 막 해서 다 바뀐다. 그래서 요게 n개일 때는 뭐가 돼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에 가끔가다 국공립대에 나온다. 사립대에는 안 나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증명도 안 나오겠죠. 3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넘겨가지고 빼는 걸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빼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대 치수가 구한 어느 때 산술 기하를 쓰는 건가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산술 기하 평균을 우리가 쓸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때 쓰느냐 하면 최대, 최소 중 한 가지만 구하라. 그리고 양수 조건. 이때 쓰는 거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자 하면 필요 충분적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못 써요. 지금 이 문제처럼 무슨 값만 구하라고 그랬니? 최소값. 밑줄 그어 보자. 밑줄. 자꾸 연동해서 해야지. 알아도 쓰란 말. 최소값을 밑줄 긋으세요. 129번에 최소값에 밑줄 긋고
억지로 써야죠. 억지로. 최소값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으므로 산술기하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지. 선생님 어느 때 산술기하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니 그때 최대 최소 중에서 한 가지만 구하라. 그리고 양수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거의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때 쓰는 거야. 그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냐면 중요한 게 이 등호라는 걸 또 써요. 단 등호는 A 걸 뭐일 때? B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쓰여요. 자 그러면 얘 봐. 얘하고 얘가 제곱하고 제곱이 있고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t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응? 오케이? 뭐라고? 최소값 하나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 는 t의 제곱 플러스 9t의 제곱분의 1이 크거나 같기를 t의 제곱 곱하기 9t의 제곱분의 1. 나중에 산술기하에서도 고난도까지 다 해야 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스러운 다음이 산술기하 코우시 슈바르츠. 얘가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이렇게 있으면 3분의 2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다. 얘가 최소가 되지.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팁을 주면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곱을 합차를 물어보면 얘는 최소를 갖게 돼 있어요. 얘는 최소. 오케이? 여기에는 이 곱을 묻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최대가 되는 게 8, 90%. 그게 아닌 경우는 거의 안 돼요. 합을 구하면 최소. 여기는 요 놈을 구하라 그러면 넘겨서 또 제곱해줘서 할 때 그때는 최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 정리가 돼. 기출문제까지 해서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해서 쭉 산술기하에서 2개, 3개까지 우리가 한다. 거기에 코우시 슈바르츠 분식이라고 있어요. 얘는 최대출을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해야 돼. 3년 동안 한 문제 봤어요. 코우시 슈바르츠 분식. 그래도 해야지. 3년에 한 번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뭐만 산술 기하 평균만 했다. 등호는 t의 제곱 이꼴 9t의 제곱 이꼴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t의 4제곱이 9분의 1이니까 t는 루트 3분의 1이 되죠. 오케이? 이해가니? 자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자 129에 여기다가도 해도 돼요. x가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양수 조건 양수.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됐고 자 다음에 이제 128번 그 다음 130번으로 갑니다.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있죠. 자 요것들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할만해요. 자 거기 128번이 자,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타사또, 약대, 수의대 다 있죠. 시대는 없어요. 128번이 기타사또인데 기타사또, 의대, 약대가 있죠. 동경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높아요. 동경 한복판에 높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면 많이 반해요. 왜 반할까? 최신식으로 건물이 좋아요. 그치? 나는 여기 가서 뭐가 제일 정말 감동이었냐면 건물이 무지 좋아. 응? 정말 새 거고 시내에 있고 화장실이 예술이야. 진짜 난 거기 화장실 가서 내가 해외여행 진짜 많이 다녀요. 올해도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유럽을 가는데 미국부터 해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한테 약속하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꼭 간다. 그리고 모든 잠자는 때는 특급이 아니면 안 잔다. 먹는 건 햄버거도 좋다. 굶어도 좋다. 잠자는 거만은 최고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간 적도 있어요. 그 많은 호텔을 다녔어도 기타사또 그 화장실보다 좋은 데를 못 봤어요. 우와! 거기서 3분간 앉아있다 나왔다는 거 아니야.
어? 정말 시절이 좋고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기타사토는 나도 인상이 좋아요. 어? 이번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일본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투어를 다닐 때 의대하고 약대가 같이 있어요. 같은 캠퍼스에. 응? 알겠니?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는 다 볼 수가 있죠. 치대하고 수의대 가는 학생들은 그 훌륭한 화장실을 못 보겠네. 응?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런 대학이다. 시내에 있어서 좋아요. 전철에서 좀 걷긴 해야지 이제 좀 걸었지 전철에서. 택시 타도 돼요. 택시 타도 되는데 비싸. 네? 자 어쨌든 128번을 보겠습니다. 기타 사토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뭐 속도보다도 방향이니까 우리는 한 3분 줄까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3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크에 있어요. 선상에 두 점이 있대요. 두 점이. 자 근데 A 점 A에서의 접선 L과 점 B에서 접선 M이 평행이래요. 평행.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3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접선을 긋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접선을 긋는데 얘가 서로 이렇게 뭐한다? 평행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하나를 A의 FA라고 놓고 얘를 B의 F에도 B라고 놓고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되겠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F 프라임의 A하고 F 프라임의 B가 어떻다 했다? 이건 쓸 수 있죠. 기울기가 같다. 여기까지 이제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줬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를 읽는 실력이에요. 실력. 이렇게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이 되면 그 다음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의 유형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B를 뭘로 A식으로 표현하나 그거는 요것만 쓰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발표하는 이유는 시계 연산의 연습에 좋은 문제야. 쭉 풀어가는 과정이 입시에 딱 맞는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야. 좋은 문제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지우고. 일본에 대학 가면 참 재밌어요. 잘 몰라가지고 한 학생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걔가 그러냐고 반갑다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 다 해주겠다고 막 데리고 다니 영어로 막 얘기도 하고 일본어로 또 여기 일본어 잘하는 학생들은 또 일본어로 또 막 통역도 하고 재밌어요. 동경인과대학에 내가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다 설명해 줬어요. 애들 영어로 질문하고 나 외국인 전형이 있고 외국 입학하는 데 있어도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게이오 대학 약대에 갔을 때 그랬구나. 그 여학생이 가다가 어딘지 못 찾겠는 거야. 자기가 약대생이라고. 자기가 데려다 주고 입시 데려다 주고 그 담당자들한테 다 얘기해 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막그 안내하는 곳이 가드들 있잖아. 뭐라고나 그 사람들 다 얘기해서 해주고 그래도 기억이 나요. 거기 가서 막 일본어를 이렇게 막 통역하는 학생이 도연이 호시 약대 가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일본어를 막 하는데 일본에 살던 애도 아닌데 그냥 지가 혼자 공부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쟤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3 a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산수 12a 플러스 3은 뭐가 되냐면 3 b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b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4, 4 지우고 넘어가서 3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나오겠죠.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 넘어가니까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3이 넘어와서 a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 마이너스 12의 a 마이너스 b 꼴 제로 이렇게 가겠죠. 되겠나요? 12에 이렇게 다 넘어가면 이거 지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A하고 B는 다르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A하고 B는 어떻다?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접선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되겠니? 이렇게 한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A-B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오케이 얼마가 돼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A, B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니? 4죠, 4. 이거 지울 뻔했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중점을 구하는데 이 계산식도 괜찮아. 2번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 식은 왜 쉽게 풀어야 돼? 여기는 이 중점을 구하래요, 중점. 중점을 구하. 이 중점은 뭐가 되냐면 중점은 뭐라고 나누니? 안 나누죠. 중점은 어떻게 나누니? 중점은 그렇지. 요거잖아, 요거. 두 점을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되니?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고 2분의 FA 플러스 FAB가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을 하는데 걔가 시계 연산에서 중요한 테크닉에 속한다. 시계 연산이 아직 부족한 학생은 연습 많이 해놓아야 돼. 얘는 끝났어요. A 플러스 B가 얼마나 4니까 얘는 2야 2. 얘는 2는 끝났어요. 요걸 계산을 해라. 그랬을 때 FA 플러스 F의 B를 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을 끌고 갈 필요는 없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9 더하기 뭐가 되냐면 B의 세제곱 마이너스 6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B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고 이하고는 끝났어요. 마이너스 6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고 얘도 끝났어요. 플러스 4에 A 플러스 B가 있고 시발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얘를 바꿔야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뭐?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해서 어떻게 바꿔가지고 해야지. 되겠나요? 그렇게 되면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 바꿔서 이제 식 연습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면 되고. 됐니? 시계 연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계 연산 그 강의 첫 시작이 시계 연산이었어요. 인수분해, 전개, 그다음 시계 변형을 잘 못하면 수학 공부 못한다. 오래 걸려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수학이 좀 늦고 좀 공부가 빠르지 않는다는 생각.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 계산이 안 되면 빠르게 1분 30초 하는 게 계산이 안 되면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1분 30초 안에 얘가 바로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이게 바로바로 바뀌어요. 어떤 거였지?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헷갈리네. 그러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의
A 플러스 B 더하기 C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얼마로? 4, 4, 4를 집어넣는 거예요. AB가 걱정되죠? 지워줘요, AB가. 응? 왜 AB가 없잖아. 일단 해보는 거 해보고 AB를 걱정하면서 전개할 수 있는 정도면 내 수준이 계산입니다. 응? 학생들 가르쳐도 돼요. 계산 안 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계산하면 얘가 얼마냐면 얘가 2래요. 2. 그러면 이제 중점은 얼마가 되냐면 2하고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접점 L이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할 때 뭐가 되냐? A의 값을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되지. 얘가 바로 뭐니? 2번에다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뭐가 주어질 때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다. 되겠니? 그럼 A 값이 나와요. 그럼 뒤에 싹 풀리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놓은 거는 여기에 이러한 문제 이거 잘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빗다사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그 미분에서는 이게 잘 나와요. FA 플러스 FFB, FA 마이너스 FB를 3차를 가지고 쫙 푸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오케이? 4차도 많이 나오고. 되겠니? 아, 우리나라 4차까지 나오는 일본 4차 거의 안 나와요. 없어. 100문제 중에 하나? 오케이? 의대에서 자항함수 될 때 4차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죠. 되겠니? 잘 푸세요. 오케이? 나머지는 쉬운 거예요. 왜? 2번이 뭐라고? 곡선 뭐가 주어졌을 때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을 정의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2하고 마이너스를 지난 다음에 A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건 풀리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대충 자 이제 뭐 130 진짜 중요하고 되는데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심심해서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자 그런 거예요. 130번만 하나 하고 이제 급대역도 넘어갈게요. 130번도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놀면 뭐야? 너는 131번 해보든지. 130번이 제일 복잡해요. 복잡해. 이거 중요하니까 제일 이번 시간이 연습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것까지 내가 풀면서 하는 게 저기 뭐야 수업 시간 카운터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안 푼 거야 이거. 네, 여러분 푸세요 또. 자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130번이 업그레이드 문제긴 하죠. 131번 옵션이에요.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되는데 물면 뭐하겠지? 먼저 푼 사람은 한번 해봐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했던 형태에 이제 뭐가 되냐면 그렇지.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어떻게 가냐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의 이제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교점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점. 오케이? 3단계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오사카 구립대학이네. 공립대학이니까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죠. 오사카 오케이. 답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만 그린 거야. 여기에 꼭지점만 보고 대충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린 거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이제 fx가 fx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x 플러스 3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럼 먼저 할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걸로 풀읍시다. t에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면 기울기가 얼마요? 4t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하고 집어넣어서 판별식이보다 0이다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음수인 것보다는 양수인 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되겠니? 됐니? 그래서 이하고 이거로다가 놓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일단 집어넣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y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에 4t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전개합니다.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y 이퀄 뭐가 되냐면 4tx가 나오겠지. 당연히 4tx. 나머지 정리하는 건데 t에 또 있구나. x가 또 있대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뭐야 이거 4가 이렇게 있으니까 4에 t 마이너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겼나요? 얘하고 얘를 이끌으라고 그러란 말이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4에 t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판별식 0이라고 하자 말이야. 근데 걔가 필요해요.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2에 2t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 이퀄 제로다. 내가 100번씩 얘기하지 100번씩.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1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 정도까지 시계 연산이 연습이 돼 있어야 수학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의 승부는 시계 연산 능력이다. 고난도 문제들은 미분, 적분, 뭐가 됐든 식은 다 세워. 그 다음에 전개하는 거에서 아까와 같은 기타 사건 문제. 그 정도의 수준이 중급 정도예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계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능력을 잘 해야 돼요. 팍팍팍팍. 자, 여기서는 이제 4분의 뭐를 합니다. D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분의 D를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돼요. 이 유수분해가 되니?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이게 이제 식의 연산 능력. 이건 좀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놈의 두 근을 뭐라고? 이게 100만 불짜리라는 게 이러한 테크닉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자꾸 풀게 되니까 나중에 9월, 10월 되면 익숙해져요. 오케이? 왜? 아직 많이 연습 안 했어. 많이 연습한 사람은 될 것이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안 되네. 엿됐다. 이게 아니죠.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예요. 2차고 두근 무조건 근각계수. 2차의 두근 근각계수. 2차의 두근 인수분해 안 된다. 근각계수의 관계란 말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요? 3분의 얼마? 2. 알파 베타가 얼마니?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이해가니? 됐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 이 교점을 구하는 교점. 응? 이해가니? 교점을 구하는 거야. 이 교점은요. 이런 상황의 교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분명 같이. 중점이 돼요. 중점.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요점의 x좌표는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중점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에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아는 얘기야. 중요하게 얘기.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 t가 뭐였니? 접점이었죠. 여기에 이 알파하고 베타가 빨간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효과가 있어야 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이렇게 접점을 나타내는 거 접점. 이해가니? 이해가요? 두 근의 접점을 나타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접점. 오케이? 응?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네들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나옵니다. x좌표가 나와요. 되겠니? 이해가니? 그럼 y좌표가 나옵니다. 됐니?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계산해봐.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 테니까. 나만 잘 계산해도 돼요? 오케이, very nice, wonderful. 오케이. 계산해봐. 됐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정의가 됐으니까 알파하고 베타 근각계수 나왔으니까 요점에 x좌표가 나오니까 걔를 위에다 대입을 하면 함수에 대입하면 y좌표가 나와. 되겠니? 이해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 줄게요. 설명하네. x좌표는 됐고 y좌표를 구해요. y좌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저 뒤에 계산하는데도 만만치 않아요. 오케이? 언제 쓴 거야 이거? 진짜요? 나안 그랬지 알고 잘 썼네. 내가 사라고 했니? 아니 이거 좋지. 했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봐봐. 얘들아, y좌표를 구해야 돼. y좌표. y좌표를 구하는데 그 다음 테크닉이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f의 알파, f의 베타, 2분의 f 알파 베타로 구해도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요점의 좌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얘는 2차죠. 얘는 몇 차니? 얘는 1차지. 여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4의 t-1의 알파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얘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오케이? 예? 1차를 써야지. 1차를. 요점의 좌표를 얘를 쓰는 게 아니라 1차를 써야 편하잖아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 있는 요 x가 알파가 되겠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쟤를 써도 돼요. 베타 여기 들어가는 게 4의 t 마이너스의 베타의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플러스 얼마? 3 이걸 쓰는 게 좋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우연히 이 문제는 여기 베타 여기 t가 제곱이 들어가서 여기도 2제곱 여기도 2제곱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가 1차가 돼요. 1차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그 다음에 이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함수에서 요놈의 값을 이제 우리가 알아요. 요놈의 y값.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갑시다. 얘를 썼다고 치자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4에 t-1의 x-2t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3 이렇게 있어요.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요 y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응? y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y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나? y 값을 얘가 x가 맞다. 수준이 맞죠? 맞다. 그리고 여기는 그때의 요 값을 구해. 요게 알파가 요 값을 구해야 되잖아. t에다가 알파를 넣어야 돼. 아 그렇구나. 여기다 미안. 뭐가 이상하다고 했어. 그래서 요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요게 뭐라고? 요게 뭐? 요게 두 분의 알파 값인데 이게 뭐일까? t 값이네. 오케이. 리뷰하기 잘했다. 여기 틀렸다. 여기에서 어떻게 돼? 틀린 거는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은 거니까 이걸 지우지 말고 이렇게 얘를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뭐가 돼 있느냐면 t의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죠? t의 값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를 좀 꺼내서 쓸게요. 여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집어넣으면 저기는 저놈이 알파하고 4에 알파 마이너스 1에 그쵸? 알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이게 맞고 그러면은 이러한 방정식에서 얘가 요 y 값이 x가 알파일 때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갖고 구하지? 알파뿐만 아니라 그냥 t가 알파 베타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t가 알파고 이게 집어넣어야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를 지나야 돼. 저놈의 함수는 이거는 저거를 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여기는 저게 맞지 아니지 저 접선식에다가 알파 접선의 방정식에다 그러네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네 그쵸? 맞지 않니? 그러니까 저기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둘이 같다고 놓은 다음에 근각계수 관계로 정리해버리면. 그럼 y 값이 나오나? 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도 값이 나오고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냥 바로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소리 치면 좋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와이프가 좀 함수해줘. 이게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지? 몇 번이지? 중점이 아니라 교점이지. 교점이면 이 그래프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넣는 수밖에 없겠다. 그치? 나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이 x의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둘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 거. x랑 y를 알파 베타로 나타내서 구해야 되는 거.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로 두 개 나오니까 알파 베타 같다고 놓으면은 걔네 관련해서 알파 베타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대입을 한 다음에 우선 적방에다 대입해서 같다고 놓으면은 x밖에 없으니까 x가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되니까.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저기다 저기에 작별을 끝난다면 여기는 2분의 x가 나와. y 값이 뭐냐면 t의 값을 어떻게 나올까? 헷갈리네. 일단 쉬고 끄고 일단 쉬는 시간 잠깐 볼게요. 잠깐 보고 잠깐 쉬세요. 지금 쉬는 시간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때 쉬는 시간을 보고 내가 볼게요.